지금 제 옆에 마카롱처럼 가끔 먹으면 맛있는 글을 쓰고 싶다라고 말하는 최근에 9번째 소설집 문어와 10번째 소설집 밸런스 게임을 출간한 김동식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식입니다. 김동식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독자가 나를 작가로 만들어줬다고 말하는 꾸준함의 힘을 믿는 사람. 꿈이 없었다. 어렸을 적 잠깐 가졌던 꿈이라고는 오락실 사장님이 전부였던 김동식. 오락실 게임을 정말 잘했는데 앉은 자리에서 무려 72승까지 한 적이 있다. 동네에는 적수가 없어서 원정을 나가기도 했다. 책은 싫어했고 일기 쓰는 것도 싫어해서 일기 숙제는 마지못해 몰아써서 제출하곤 했다. 환상특급, 서프라이즈 같은 짧고 많이 나오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기억이 있다. 신문 배달, 인쇄소, 건설 현장, 재봉공장 등을 전전했고 타일 기술을 배우기 위해 대구로 갔다가 일감을 얻지 못하고 PC방에서 3년 동안 일했다. 이후 2006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아연 주물 공장에 취직해 10년간 일했다. 500도가 넘는 액체 아연을 국자로 떠서 단추나 지퍼, 오핀 모양의 틀에 붓는 일이었다. 집과 공장만 오가는 생활을 반복하던 어느 날 우울함이 찾아왔다. 왜 살지? 라는 질문까지 하게 되었고 그때 운명처럼 글쓰기와 만났다. 네이버에 글 쓰는 법을 검색해가며 글을 쓴 김동식은 2016년 5월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제목의 글을 둘로 나눠 인터넷 커뮤니티 공부 게시판에 앞부분만 올린다. 결말이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다음 편을 마저 올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50분 동안 새로 고침을 했다. 그제야 댓글이 달려서 뒷부분을 마저 올렸다. 댓글을 받는 게 너무 좋았다. 이후 3일에 한 편씩 글을 써서 올렸다. 이를테면 관종의 힘이었다. 그러다 김민섭 작가에게 책 출간 의향을 받았을 때 김동식이 처음 한 대답은 출판하는데 돈이 드나요? 였다. 10년 동안 해온 일을 그만두고 가장 좋았던 것은 늦잠을 잘 수 있는 것이었다. 스트레스를 싫어하고 경쟁도 싫어하고 화내는 것도 싫어해 타인에게 화내본 적도 없는 김동식은 귀신이나 괴물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언제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듣는 동안 겁이 났습니다. 어떤 겁일까요? 살면서 했던 모든 얘기가 들어있네. 어디 가서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환상특급, 서프라이즈 이런 극들이 사실 길지 않잖아요. 맞아요. 10분 내외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지금 쓰시고 계신 장르 초단편의 그 씨앗을 네네. 만드셨을 것도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좋아하던 형식을 쓰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다음 이 시간에 이거거든요. 항상 꼭 중요한 장면에서 다음 이 시간에 이러잖아요.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재밌다 싶은 드라마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때는 안 보고 완결 난 다음에 몰아보는 그런 식이거든요. 정주행을 하는 스타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도 좋아했던 게 환상특급이나 아니면 테마 게임 같은 거 있어요. 우리나라 테마 게임 저도 알아요. 테마 게임 아시는구나. 시트콤류도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거고 매화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기승전결이 나는 형식이니까 아니 판감포청천, 엑스파일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어렸을 때 즐겼던 대중문화가 하나둘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짧은데도 어쨌든 그 이야기 속에서 기승전결이 있어서 결론이 나는 스타일의 이야기에 끌렸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어쩌면은 PC방 아르바이트가 또 적성에 맞았을 것도 같은데 굉장히 맞았죠. 그 다음에 갑자기 서울 가야지 하고 올라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갑자기 서울행을 결심한다는 것은 어떤 자리가 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굉장히 적성에 맞긴 했지만 대우가 좀 그랬었던 게 그 당시 제가 받았던 시급이 1,900원이었거든요. 1,900원. 그 당시에도 이게 적은 시급이었는데 이게 한 번도 오른 적도 3년 가까이. 네. 또 하루에 11시간씩 일하는데 좀 휴일도 없었고.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에 부산에 못 내려가는 거죠. 그때는 뭐 워낙 적성에 맞기 때문에 아무런 불만 없이 계속 일을 했었지만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사장님 없으실 때 단골손님이 저한테 넌 근데 시급 얼마 받아? 라고 하시길 이렇게 묻기를 네네. 저 1,900원 받아요 이거 하는 순간 그 단골 손님이 사장님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밖에 안 주냐고. 네. 그때 제가 이제 좀 감이 온 거죠. 내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나? 그동안은 주변에서 이걸 말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혼자니까.
그래서 그때 그걸 좀 느끼고 약간 흔들리고 있을 쯤에 이제 서울에 있던 외삼촌이 네네. 공장 일자리 하나 소개해줄게 올라오면. 아. 마침 딱 맞게 타이밍이 그렇게 돼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당한 대우 받고 일하는 것보다는 올라가보자 해서 네. 큰맘 먹고 이제 올라갔던 거죠 그게. 주물 공장이 500도가 넘는 액체 아연을 국자로 떠서 네. 단추 지퍼 오핀 모양의 어떤 틀에 부어 넣는 건데 단순 노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섬세해야 될 것 같거든요. 500도가 넘는다는 건 엄청 뜨겁기 때문에 맞습니다. 늘 긴장해야 되는 상황일 것도 같은데. 처음엔 무서웠죠. 이게 처음에 제가 들었던 경고가 너 이거 잘못 부어서 눈에 들어가면 실명한다 조심해. 그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또 국자에 주는 것도 주방 국자예요. 주방 국자가 500도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더라고요. 아. 괜찮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국자 머리가 떨어진다고 하죠. 네네. 3번 떨어졌어요. 떨어졌을 때도 뭐 사실 크게 다치진 않았고 네. 처음에 너무 무서워서 두 손으로 잡고 덜덜 떨면서 했는데 이게 단순 반복 작업이니까 네. 제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같은 움직임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몇 달 지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무서운 게 없이 그냥 편하게 하게 됐고. 능숙함이 생기니까. 맞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이 기술력도 사실은 제 기술보다는 기계의 기술이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특별히 거기서 배운 기술이 없어요. 거의 약간 기계의 부품처럼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윤활유 부품. 아니 이게 다 김농식 소설하고 연결돼요. 어허. 인간이 부품이 되는 것이고 아까 보셨지만 PC방에서 부당 대우 받잖아요. 이 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어떤 존재들이 또 김농식 소설의 또 한 축이거든요. 고발하면서 현대사회 일면을 또 드러내는 것. 이게 어쩌면은 김농식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식 작가님의 작품을 읽으면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도입부에서 주저하지 않는 글쓰기 방식 같아요. 우리가 보통은 좀 서두라는 것, 글쓰기 도입부라는 것은 약간의 배경을 좀 암시하기도 하고 이 소설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그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게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 어떤 사건이야, 어떤 사고가 생겼어, 이걸 알려주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이런 방식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환경이 인터넷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인터넷 독자분들은 설명을 계속한다거나 네네. 좀 서두가 길다거나 이렇게 해서 늘어지면 이 글을 안 보세요. 그분들은 시간을 내고 보시니까 시간은 언제든 환불이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환불하고 다른 글 보러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공짜로 볼 수 있는 퀄리티 높은 글이 너무 많은 시대니까 지금 시대가. 그래서 이분들을 처음에 다른 글로 못 빠져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호기심, 흥미를 끌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어그로를 끌자. 어그로?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스타일이 돼버린 거죠. 네네. 그 사건 사고로 시작하는 초단편이 많다 보니까 겪기 힘든 사건이나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사고 같은 경우는 메모를 해두었다가 나중에 소설로 써먹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허투루 지나가는 편입니다. 신문도 안 보고 사실 뉴스 자체를 보는 것보다 뉴스를 누군가 포오실 때가 있어요. 뉴스의 이게 전문성 페이지보다는 말하자면 우리 같이 이거 욕하자 하고 포온다거나 이런 식의 글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단순 사실이 아니라 보편적인 그런 생각들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좀 더 이제 이야기감으로 써먹기엔 좋죠. 작가님은 1권이 회색인간이라는 소설집이었어요. 네. 본인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담긴 작품이라고도 말씀하셨고요. 10권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설집이 아직도 회색인간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아직도 회색인간이에요. 이유는? 가장 많이 팔려서? 일 수도 있고 사실은 회색인간이 공장에서 제가 일을 함과 동시에 썼던 글들이 네네. 그 회색인간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솔직히 공장에서 일하면서 쓴 글이 전 더 재밌더라고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일할 때 쓸 때는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계속 머릿속으로 그 한 가지 이야기를 상상했어요. 제 앞에 환경이 약간 벽으로 막혀 있고 옆에 칸막이로 막혀 있어서 대화가 안 되는 환경이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혼자 그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굴리고 있으면은 제가 이 공장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빠져나가서 내가 어딘가로 간 느낌,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퇴근할 때까지 그걸 계속 생각하다가 집에 와서 급하게 쓰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디어를 흘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또 기억이 얼마나 또 완전하지 못합니까?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금세도 옮기는 작업이 필요했겠네요. 근데 지금은 뭔가를 제가 그렇게까지 뭔가에 빠져들어서 생각하는 지는 않더라고요. 최근에 쓸 때는.
집에 이제 시간이 많다 보니까 볼 것도 많고 맞습니다. 웹서핑도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글쓰기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느는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첫 번째 책을 다시 보면은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수정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근데 희한한 것은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때 약간 투박함을. 맞아요. 투박하고 그 날것의 느낌. 지금은 문장이 많이 교정된 편인데 지금 10권과 1권을 비교해 보면은 문장 면에서는 10권이 좀 정갈해요. 네네. 근데 1권은 진짜 웹이구나. 누가 봐도 웹이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엔터값도 많고 그 시나리오틱한 느낌. 네네. 근데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써주세요라는 개인적으로 메시지도 오고, 그러니까 그게 리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일간지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고 실험적인 세계관을 창작하기보다 진부에도 안전한 방식을 선택할 때가 많아졌다라고 하셨는데요. 예전에 처음에 책 낼 때는 신인으로서의 패기도 있고 발랄함으로 그 포장할 수 있는 것인 반면에 지금은 중견 작가로서 권수로는 좀 무게 있는 발언과 이야기를 책 속에 담아야 된다라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뭔가 이 이야기에 주제의식이 안 담겨 있거나 그냥 단순히 흥미 위주로만 끝내도 저는 만족하면서 끝냈어요. 근데 최근에 글을 쓸 때는 없는 글을 쓰면은 이분들이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흥미 위주로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내용 이런 걸 쓰면 재밌게 쓰는데 나만 재밌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든가 했더니 제가 학교 강연을 너무 많이 가서 학생들이 너무 많이 본 거죠. 네. 이 많은 학생들, 자라나는 학생들이 내 글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약간의 책임감 같은 게 든다고 해야 되나? 특히 선생님들도 계속 그러세요. 작가님 글로 토론 수업하기 너무 좋아요. 이걸로 우리 시험 문제도 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내가 그 정도 급의 글을 써야 되는 건가?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글을 계속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주입이 되더라고요. 강연 가셔서 어쨌든 연단에 오르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하실 텐데요. 네. 강연 때마다 꼭 하시는 이야기가 있다면 뭘까요? 좋아하는 걸 하면 행복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꾸준함과 좋은 태도를 항상 강조하는 것 같아요. 꾸준함, 그리고, 좋은 태도. 네. 작가가 된 과정을 아무리 돌아봐도 글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보다는 꾸준히 쓴 것, 그리고 좋은 태도로 소통한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험했으니까 경험한 것만 말하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이 꾸준함과 좋은 태도를 항상 강조하는 편이죠. 사흘에 한 번씩 글을 올리는 꾸준함. 지적이나 비판이 있는 댓글에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댓글 다는 것. 이런 태도가 지금의 김농식을 있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멋지세요. 고마워요. 이제 책이라웃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라웃 청취자에게 영업하고 싶은 단 한 권의 책이고요. 여기서 영업이란 것은 적극 추천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적극 추천. 제가 이제 좋은 책을 많이 이제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좋아했던 만화책 중에 저는 1등은 슬램덩크라고 생각해요. 슬램덩크. 사실 드래곤볼하고 1등, 2등을 다투는데 항상 저는 고민해요. 드래곤볼이 1등일까? 슬램덩크가 1등일까? 결국 근데 제가 2번, 3번 보는 건 슬램덩크더라고요. 드래곤볼은 한 번밖에 안 봤거든요. 이왕이면 많이 보는 게 1등이겠지 해서 슬램덩크를 추천드리는데 전 지금도 가끔 봐요. 중요한 장면만. 네. 마지막에 왼손은 거들 뿐 하면서 막 던지는 이런 장면들 이 머릿속에 막 지금도 그려진다는 게, 그게 그리고 흔히 우리나라 드라마나 그런 데서 볼 수 없는 다른 감정선을 보실 수 있어요. 사랑이 주는 감동이 주가 되잖아요, 사실은. 그쵸.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근데 이 슬램덩크는 약간 사람이 뭔가에 몰두하는 그런 감동을 느끼실 수 있어서 내가 어떤 걸 해서 의미를 찾을지 모르시는 분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내 모든 걸 던져서 할 수 있는 것에 주는 그 감동, 그걸 느끼시기 좋을 것 같아요. 대리로 어떤 것에 집중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 멋있다고 느끼잖아요. 맞아요. 나는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풀었지? 아니, 너무 좋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일전에 김민섭 작가님 나오셨을 때도 한 권의 책을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슬램덩크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김민섭 작가님이 김농식 작가님에게 책을 내자고 제안을 하신 분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김농식과 김민섭 사이에 슬램덩크가 있었군요.
그렇기 때문에 몰두하는 사람이 몰두하는 사람을 알아본 것이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멋진 정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김동식입니다. 반가웠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뵙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을 건네시면서 김동식 작가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